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4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요즘 시 이야기에 좋았던 여운을 간직하며 네. 문학동네에 저희 소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잡지 한번 먼저 좀 이야기해보고 이 안에서는 임선우 작가의 낙타와 고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동네 여름호는 특집 매체와 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는 말을 문학동네 편집위원인 권희철 편집위원 평론가가 쓰셨어요. 앞에 절반 정도는 조지 순더스의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약간 소설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뒷부분은 이제 이 잡지에 대한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앞부분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소설 쓰기란 무엇인가? 우리는 소설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소설가는 어떻게 되고 독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문예창 작가 대학 수업을 듣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사람, 쓰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읽으면 좋아하고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요 여는 글에 좀 매료가 됐었고요. 뒷부분에 이제 특집에 대한 소개는 최근에 실감하게 되는 여러 매체들의 변화가 서사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실려 있고요. 저는 사실은 특집보다 다른 이제 실려 있는 글들에 좀 주목을 했는데 일단은 여름호 주민에서 김복희 시인이랑 권여서 소설가에 대한 작가론이나 아니면 최근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특히 권여선 소설가의 각각의 계절이라는 최근에 나온 소설집은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권여선 작가와 그다음 김복희 시인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들이 개간지에 이번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비평 코너에서는 황정연 평론가가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 최은영의 밝은 밤 이제 이 두 작품이 사실은 최근에 좀 대표적으로 할머니, 어머니, 딸 3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 이런 모계 여성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이런 비평이 실려 있고요. 창작란을 소개를 해드리면 시는 고명재, 김상혁, 김안녕, 이규리, 이다희, 임유영, 정하나, 한여진, 황동규, 황인찬 이 시들이 실려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고명재 시인의 한자식 명명이랑 황인찬의 공리가 나오는 영화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고요. 소설은 강보라, 김성중, 김인숙, 이한리, 임선우 작가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임선우 작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장편 연재는 임소라 작가의 나는 지금도 거기 있어 마지막 회 그리고 박민정 작가의 100년 해로 외전 3회가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난 계절의 일기를 많은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현수 작가가 지난 계절의 일기를 써주셨더라고요. 저희랑은 조금 특별한, 각별한 인연이 네, 이번 작품과 관련해서 있는데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소설집을 최근에 내셨고 그 중에서 저희가 표제작을 한번 요소에서 전문 낭독으로 최근에 들려드린 적이 있고 그 소설집도 되게 저는 읽으면서 참 좋았는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 지난 계절의 일기에 많았어요. 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나는 텍스트만큼이나 그것을 읽는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무엇을 쓰느냐만큼이나 어떻게 타이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요소야를 간접 칭찬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저도 낭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읽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김현수 작가님을 좋아하고 특히나 저도 좋아해서 이게 편견에 가득한 감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에게 혹은 동시대인에게 어떤 고통과 상처를 넘어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감히 희망을 좀 이야기하고픈 작가라는 생각이 요즘 시대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김현수 작가님 글 좋아하시는 분들 지난 계절의 일기도 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임선우 작가 낙타와 고래 단편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 임선우 작가의 낙타와 고래라는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왜냐하면 만날 수 없는 두 동물인 거잖아요. 네. 사막에 있는 낙타와 바다에 있는 고래가 만나는 이야기인데 언뜻 제목만으로 임선우 작가 특유의 또 어떤 환상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소설에 낙타가 된 인물이 등장을 하는 네. 그런 아주 기발하면서 역시나 낙타의 눈처럼 따뜻함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예전에 초록고래라는 영화를 연출을 맡았다가 한마디로 망하고 네. 인터넷에서 이 초록고래가 보면은 잠이 온다라는 이제 조롱을 받으면서 인터넷의 어떤 밈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된 이후에 집에만 칩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칩거하는 동안에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술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누수가 되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위층에 살고 있는 이제 여자가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는데 며칠 동안 가도 사람이 없어서 누수 공사를 못 하던 중에 밤에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봐서 이제 술에 취한 김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좁은 틈으로 이제 문이 열리고 다음에 와달라는 말을 듣는데 이제 무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현관에 웬 낙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낙타가 있네?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집주인인 여자분은 어디 가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저예요 라는 답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낙타가 되는 인물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자신이 낙타가 된다는 거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에게 하면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네. 그리고 누수 공사를 위해서 자신이 낙타인 걸 숨기고 싶은 이 여성은 나의 집으로 피신을 해 있고 내가 그 집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집을 공사하게 되는 짧은 며칠 동안의 이야기인데 역시나 사실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소설에서 환상성이 잘 쓰이더라도 그게 어떤 구태의연함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임선우 작가는 특유의 유머와 능청과 그리고 이 환상을 되게 담담하게 현실화하는 힘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 안에 이 낙타가 된 여성이 쓴 일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소설인 두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마치 임선우 작가의 지난 소설들을 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자신이 너무 슬플 때 파란돌을 뱉어내는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네. 근데 그 파란돌이 나왔던 소설과 전혀 다른 구조이지만 또 한 번 어떤 그 파란돌의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이 소설 안에 또 그 소설이 담기는데 그게 또 하나 엄청 매력적인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유미 씨라는 인물의 전사가 되게 슬픈데 여전히 여기에 이제 임선우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깊은 애정 있는 인연을 상실한 후에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묘사가 그 마음에 대한 묘사가 매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매번 새롭게 너무 슬프게 다가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뭐 작정하고 여러분 우세요라고 쓰인 소설은 절대 아니고 이 속의 인물들도 슬픔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언가 계속 얹혀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성이 마지막에는 어떤 위안을 서로 주고받고 어떤 삶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나마 회복해 가려고 하면서 서로에게 기대어 가는 걸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전히 임선우 작가의 제가 모든 작품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되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소설을 이렇게 시작하지? 라고 늘 생각을 하다가 이 소설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선우 작가는 약간
말이 안 되는 혹은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설정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거를 결국엔 좀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자기식대로 그게 있는 자기만의 좀 힘이 있는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소설을 읽고 여지없이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임선우식 글쓰기가 뭔지 네. 나는 이제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독자임에도 읽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네. 약간 미리 좋을 거 알면서 다 읽고 나니까 또 좋은데? 약간 맞아요. 윤성희 작가님 소설 읽고 나서 네네. 비슷한 약간 어떤 온기가 제 안에 고이는 것처럼 임선우 작가님 작품도 물론 슬픈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좀 제가 매번 각각 다른 이야기에서 되게 비슷한 위안이나 따스함 같은 것을 좀 한 줌 정도씩 네. 늘 이렇게 받아안는 느낌이어서 저도 너무 좋은데요. 네. 아까 경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황당한 낙타가 사는 이 설정을 읽고 있으면 되게 설득돼가지고 이제는 윗집에 낙타 살아도 되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동안 임선우 작가가 써왔던 환상적인 그런 장치들? 네. 요소들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프면 돌을 뱉고 네. 그 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네. 어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집에 나무가 그냥 돼버리고 난리 나잖아요. 유령 기본이고. 네. 그래서 기본이고. 어떻게 매번 이렇게 신기한 설정? 네. 그때 또 뭐도 있었지? 해파리도 있었죠? 네. 해파리든지 하여튼 그런 수생 생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기묘한 이런 그 환상적 요소들을 들여올까라고 싶으면서도 환상성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또 한 번 되게 설득되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러면은 여기서 왜 낙타여야 하는가 이 윗집 여자가 그 변하는 동물이 네. 왜 사슴이나 뭐 코끼리나 사자나 얼룩말이 아니라 낙타일까? 근데 이제 왜 낙타는 뭐 버티기를 잘하는 뭐 동물이다 뭐 이런 네.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마지막에 낙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낙타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물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이제 하면서 낙타는 먼 곳에 있는 물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 막막해 보이는 사막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몇 킬로미터 내에도 물이 없다면 물의 그림자조차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낙타가 무엇을 할까? 똑같이 걷는 겁니다. 한 걸음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극 중에 유미 씨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유미 씨가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유미 씨가 본인은 이제 그 낙타가 똑같이 걷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사막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상상을 한다. 그러면 잠이 온다. 근데 계속 걸어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최대한 물에 가까워지게 걷는 거죠. 라고 하면서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상처로부터 훌쩍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요. 제가 요즘에 깊게 생각하는 뭐 화두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네. 삶에 대한 태도와 좀 많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유독 이 소설에 좀 마음을 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거나 터널 안에 있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뭐 무언가를 향해서 갈 대상조차 없는 그런 느낌일 때 그럼 뭘 해야 하지? 근데 그냥 낙타처럼 똑같이 걷는 것, 한 걸음씩. 그냥 그게 사는 거가 보다 물론 잘 안 되지만 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서 제가 좀 더 많이 좋아하는 걸까? 이 소설을?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주인공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걸음씩 걸어 나가서 상처로부터 조금씩 멀리 떨어져서 좀 힘을 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 소설 안에서 흐르고 있어서 되게 좀 응원하고 싶고
또 저 또한 거기에 좀 같이 걷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저의 너무나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문장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서 주요 사건이 이제 이 낙타가 된 유미 씨의 집에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누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인공인 내가 사는 집 천장에 물을 새면서 그래서 이제 수리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물이 더는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고 라고 하는 이제 그 문장인데 네. 제가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읽어드리면 물이 더는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고 따뜻한 물은 배관을 타고 돌아 필요한 순간에 흘러나올 것이다. 아니 누수 공사를 마친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쓸 일인가? 네. 저희 집이 지금 누수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감정을 이입하면서 읽었던 매일 물이 새는 소리를 들으면 좀 자거든요. 네, 네. 어떡하죠? 네. 아니 근데 진짜 누수 공사하는 얘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쓸 일인가? 근데 이거는 너무 좋잖아. 이 생각을 제가 또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두 위아래 집이 어떤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되어 네, 있는 그런 그래서, 이미지도 너무 네. 잘 표현해낸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약간 좀 온기가 서로 이렇게 돌면서 필요한 순간에 흘러나와서 이 두 사람을 더 이상 춥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니까 또 너무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뭔가 주영님께서 왜 하필 낙타여야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뒤에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어쩌면은 소설가가 그 이야기를 읽고 이 소설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이 낙타를 이 대한민국에 어떤 다 같이 거주하는 어떤 건물 형태에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매번 뭐 말하는 나무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현실에 넣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합리화된 설정이 될 수 있지를 임선호 작가 소설에서는 늘 뭔가 받아들이게 되는 장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좋았던 어떤 세부들인데 네. 저는 이 낙타라는 생각을 당연히 초반에 이제 하게 되는데 네. 뭐 외모적인 이유도 있고 저는 갑자기 되게 이상하게 그냥 어떤 담담한 일에 대한 고백인데 직접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유미라는 인물이 저는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낙타로 변해요라는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 번개탄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그리고 보름 전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던 순간에도 낙타로 변했는데 뛰어내리는 걸 선택한 이유는 뛰어내리려고 하자마자 변해버리면은 어차피 뛰어내린 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낙타로 변해서 창문에 몸이 끼었다라거나 네. 이건 어떤 낙타라는 생물의 어떤 외모적인 특징, 크기 이런 게 너무 부합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기린일 수도 있지만 근데 기린은 우리나라 어떤 다세대 주택의 천장 높이야 맞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만약에 고양이나 강아지였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맞아. 이제는 낙타라는 정말 너무 생뚱맞고 심지어 도연이라는 이제 초점화자가 밤새 자기를 그런 어떤 동물 관련 신고 기관에 신고할까봐 쫄았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기는 길거리에 나가는 순간 포획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끝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낙타로 죽기 싫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어떤 그쵸. 마음들이 있고 또 네. 낙타로 지내다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점점 혹이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인간으로 돌아온다? 이런 설정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낙타의 그런 생김새들조차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낙타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 이런 게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유미 씨가 쓰는 소설도 도연이 읽고 아 유미 씨는 되게 관찰력이 좋구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아서 유미 씨가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마다 자기는 낙타가 돼요라는 이 장면을 읽는데 그게 너무 갑자기 훅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갑갑한 나머지 낙타가 된 상태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 바람에 날린 커튼이 자기의 몸을 스치는데 순간 커튼을 보고 생각했다. 희재구나 라고 하면서
남편이 어떤 커튼 혹은 바람의 형태로 자기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위안, 거기에 물론 집착하는 그런 소설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런 설정들이 이게 낙타라는 동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작가의 상상력을 되게 많이 현실화하는 점들이 막 이거를 소설가의 성실함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읽는 사람에게 이게 당연한 거야라는 거를 되게 잘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받아들인 순간은 말하는 낙타가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도연이라는 인물이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말하는 낙타가 있는데 뭐가 가능하지 않겠어요라는 어떤 능청스러움?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윤성희 작가 소설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임성우 작가의 소설에는 되게 그 현실에 부합하는 되게 작은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미용실의 현실적인 풍경을 담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번에는 알배추 사와서 배추전 부쳐 먹는 이야기라던가.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배추 되게 많이 사왔는데 그거 그냥 낙타가 되게 금방 먹어버리는 거? 그랬더니 또 능청스럽게 낙타로 살면 식비가 많이 들 것 같다라는 걱정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되게 많고 깊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인데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현실적인 아이러니한 상황들? 이런 게 되게 좋았어서 되게 군데군데 좋은 장면이나 대화?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느끼는 거는 절절하게 쓰거나 아니면 질척거리거나 심파로조로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들의 슬픔을 되게 독자가 좀 잘 느낄 수 있게 쓴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것도 이제 저라는 독자의 좀 편견일 수가 있는데 임선우 작가는 좀 그 물속에 약간 좀 이렇게 잠겨있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되게 잘 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 나라는 화자 도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 실패하고서 이제 술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약간 뭐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엔 나는 나를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약간 계속 술에 잠겨 있는 어떤 한 인물? 근데 되게 이 인물의 마음이 크게 막 설명하지 않는데 저도 좀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낙타가 되는 이 유미 씨라는 사람의 마음도 이상하게 좀 큰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마음이겠구나, 어떤 슬픔에 잠겨 있겠구나라는 게 되게 좀 잘 저한테 전달이 돼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그 물에 잠겨있다라는 이미지가 부합하는 것 같은 게 기존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뭔가 상실하거나 큰 변화를 겪은 후에 좀 안 좋은 일을 겪은 후에 혹은 상실의 직전에 이 놓인 인물들이 감각이 한 군데 정도 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에 진짜 잠겨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게 다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그러니까 다른 감정이나 다른 일상적인 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 소설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뭐 커다란 동물한테 기대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유미 씨가 도연에게 나에게 가까이 기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실제적으로 신체가 변화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어떤 진짜 뭐 마음, 심장 박동에 서로를 들으면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혹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 말랑말랑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소설이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각자가 어떤 거에 마비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씩 좀 깨어나는 장면들이 다른 소설, 임선우 작가의 다른 소설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했던 게 유미 씨의 소설에 그 푸른 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요소야에서도 소개했던 작품 중에 푸른 돌을 뵙는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는 도연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는 사람인 걸 알고 유미 씨가 자기의 일기를 읽어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연이 읽기엔 이게 하나의 소설인 거고 어떤 특징들에 대한 이제 나름의 비평을 하는데 그게 마치 임선우 작가 자신의 소설에서 들었던 말들이려나? 라는 구체적인 감상들이 나오잖아요. 뭐 건너뛰는 이야기들은 많은데 관찰력이 좋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가 썼던 소설의 변용까지 쓰면서 그거를 되게 마치 자신의 소설 속 인물들처럼 대범하게 그치만 되게 덤덤하게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안에 나오는 푸른 돌을 뱉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 인물은 버린 건데 네. 그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제 미신이 생기면서 막 돌탑을 만들고 이런 장면도 되게 귀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설에서 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였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소설가가 자신이 쓰는 소설에 자신의 지난 소설에 어떤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대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마지막에 두 사람이 어쩌면 기존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의 이제 구조로 끝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냥 그게 반복되어도 너무 여전히 맞아요. 좋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건 되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매번 저에게는 그런 감상을 남겨주니까 좋고 뭔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소설의 끝을 읽었던 네. 그런 감정이 저한테도 남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까 방금 얘기해주신 푸른 돌을 뱉는 거. 네. 이거랑 또 하나의 이제 작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남편이 커튼이 돼가지고 종일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남편을 안쓰럽게 여긴 아내가 커튼봉에서 남편을 떼어주는 면서 네네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순수한 면직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남편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여자의 이야기. 이것도 되게 기발하고 맞아요. 이거는 제가 임선우 작가님이 기존에 발표한 작품일까요? 저도 못 읽어본 내용이에요. 혹시나 그게 있다면 그것도 읽어보고 싶고 그게 없다면 이걸로 또 새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임선우 작가가 다음에 어떤 동물이나 생물을 들고 와도 되게 기꺼이 설레면서 읽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주하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써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읽으면서 또 들었습니다. 네. 약간 왜 영화는 시각적인 거를 활용하니까 네. 관련된 굿즈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소설집은 네. 관련된 이미지가 네. 뭐 아주 흔하게는 대자연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굿즈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동해 바다를 뭐 갑자기 굿즈로 만든다든가 하면 또 너무 뻔하잖아요. 네. 네. 근데 뭔가 그런 시각적인 것을 이 소설에서 임선우 작가는 다른 소설들도 그렇고 네. 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되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굿즈는 그냥 약간의 책을 파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농담인 거고. 근데 다음 소설집은 적어도 파란색 돌멩이는 좀 굿즈로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을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낙타도 귀여울 것 같고. 네, 어떤 소설에 나오는 그런 우리 일상에 있는 것이지만 그거를 또 한번 새로운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낙타라는 동물이 우리가 동물원을 가지 않는 이상 평생 볼 일이 없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물을 좀 우리와 되게 가까운 인물 중 하나인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남다른 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학동네 2023년 여름호에 실린 임선우 소설 낙타와 고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자언과 모음 2023년 여름호에 실린 백오은유 작가의 신작 단편 소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임선우 소설 낙타와 고래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초록꿀의 생각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인터넷에서 욕 많이 먹었던 영화요. 아, 맞다. 그거 제가 만든 영화거든요. 유미 씨가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을 느끼며 나는 말을 이어갔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의 마음이 그토록 무수히 찢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낱낱이 다른 1000개의 슬픔과 10,000개의 슬픔이 생겨났다는 뜻이라고. 어젯밤에 유미 씨 글을 읽으면서 그 대사가 생각났어요. 유미 씨 글에서도 여러 결의 슬픔이 느껴져서요. 영화 찾아봐도 돼요? 유미 씨가 물었다. 안 돼요. 그러고 보니 누군가에게 영화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초록꿀의 주인공은 어느 날 수족관에서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환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고래가 초록색이었기 때문이다. 두 눈을 감자 거대한 초록고래, 화면 가득 느리게 헤엄치는 초록고래가 떠올랐다. 내가 그 장면을 가장 좋아했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금속관이 달각거리는 소리, 단단한 벽이 긁히는 듯한 소리가 나를 상상에서 현실로, 유미 씨 옆으로 돌아오게 했다. 늦어도 오늘 저녁에는 새로운 관이 연결될 것이다. 물이 더는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고 따뜻한 물은 배관을 타고 돌아 필요한 순간에 흘러나올 것이다.